뭐 난이도는 극강의 난이도를 가지게 되죠. 저는 이때까지는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 이런 분이라면은 저는 같이 일하고 싶어요. 학원에 모셔갖고 교육부 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남기정입니다. 백시영입니다. 오늘은 AR 수준별로 엄마표 영어의 난이도 그리고 그 각 시기에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첫 번째 단계로 AR 점수는 0점대, 만약에 책을 보드북 정도 읽고 있다면 엄마표 영어의 난이도는 어떻게 될지 한번 동시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 둘, 셋. 5! 4. 별 5개, 저는 5개 네. 만땅을 주었습니다. 음. 일단 이렇게 5개를 준 이유는 뭐냐면은 굉장한 믿음이 필요해요. 아마 이 흔히 말하는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은 이런 식으로 영어를 배우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대부분은 이렇게 안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방법이 통할까? 내가 해본 방법이 아니고 내가 검증한 방법이 아니야. 그런데 이게 과연 통할까라는 믿음이 굉장히 끊임없이 흔들릴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더 어려운 건 뭐냐면은 아이한테 처음에 이제 읽어줘요. 책을 읽어주는데 아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게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경우에는 뭐 처음 뭐 몇 주, 몇 달 동안은 이게 뭐 습득이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이거를 가시적으로 확인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약간은 느낌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가? 지금 내가 여기다가 계속 물을 부어도 되는 거야? 지금 빵꾸가 얼마나 나 있지? 구멍이 얼만큼 나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게 언제 채워지는 거야, 이 항아리는? 이런 느낌인데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사람들이 뭐 다이어트, 헬스 이런 거를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 중에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가시적으로 성과가 안 보인다. 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포기한다고 보거든요, 대체로. 이거는 더 심할 수 있어요. 아이한테 이 책 읽기 해주는 거는 반응이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웃풋이 안 나오니까 이게 지금 머릿속에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간 거야, 얘가 지금 집중하는 거야, 아닌 거야,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믿음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제 필요한 게 뭐냐? 목청이 좋아야 돼요. 목청이, 그러니까 굴하지 않아야 돼. 이거를 애가 반응이 이게 뭐 잘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잘 모르겠지만 계속 읽을 수 있는 목청이 필요하다고. 육성으로 읽어주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요게 상당히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생활에는 이제 정보가 많거든요. 상충되는 정보. 이 엄마표 영어는 아이가 언어적인 감각이 좋아야지만이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실제로 해본 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2주 정도 해보고 우리 애는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다. 2주 했는데 가시적인 게 없어 아예.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리 스스로 공부하는 거나 스스로 헬스하는 거나 스스로 다이어트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웃풋이 안 나와요. 눈에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자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데 최소한 힘들기라도 해요. 예. 그래서 힘드니까 뭔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다이어트를 하면 엄청나게 배가 고파요. 그래서 뭔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는 이게 본인이 아니니까 물어봐도 뭐 대답 안 하고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아. 2주 했는데 이렇게 힘들어. 아니면 뭐 외부의 힘을 좀 빌려볼까? 야,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경우가 많죠. 왜냐면 직접 해본 방식이 아니니까 난 전문가가 아닌데 괜히 내가 이렇게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검색 좀 해본 다음에 이거를 애한테 가설 갖고 있는 거를 실행해봤다가 아이가 이거 좀 엇나가는 거 아니야? 이 불안함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아마 굉장히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보드북이라면은. 그러면 아이들이 이게 의사를 조리 있게 표현하지 못해요. 어머니, 저는 지금 습득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자극이 필요해요. 다른 종류의 자극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눈빛이나 약간은 말한 목소리 톤이나 그 반응의 속도, 템포 이런 걸로 전달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언어적인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좋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실은 보통 일이 아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건 안 된다. 믿음은 사실은 아무런 근거 없이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정보 검색력이랑도 관련이 밀접하다고 봐요. 이 정보를 기존에 이거를 엄마표를 하셨던 분들을 다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거죠, 사실은. 케이스 스터디를 하고 이제 엄마표 좀 대가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썼던 책 같은 거 보고 뭐 남긴 글 같은 거 보고 과거 기록 같은 거 다 본 다음에 이론적으로도 무장이 돼 있어야 된다.
예. 정보 검색을 통한 이론적 무장 책도 좀 읽어보시고 네. 이게 아니면은 이게 될까라는 이 흔들림 때문에 지속하기가 힘들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부모님, 어머님이 먼저 준비를 좀 해야겠다. 인지적으로나 이 그 마음적으로 좀 이걸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들어가야겠다. 안 그러면 이제 흐지부지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경우에 필요한 건 뭐냐? 꾸준함 내지는 부지런함이 그냥 맥스치로 능력치가 필요하다. 이게 사실은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엄마표 하면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 집에서만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약간은 다른 사람의 관계에 의한 구속력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엄마가 오늘 좀 하기 싫어. 그럼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하기 싫어도 약속했으니까 어디 나가야지. 아니면은 뭐 저기 뭐야 돈 내고 등록했으니까 아이 돈 아까우니까 가야지. 이런 게 없잖아요. 맞아요. 구속력이 떨어지니까 이게 네. 꾸준함을 갖기가 이제 보통 레벨이 아니다 이게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엄마표에서 전 단계를 아우르는 전 단계 거쳐서 꼭 필요한 능력이 꾸준함이다. 이게 난이도가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 우리 성공하신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이제 꾸준함인데 유연한 꾸준함.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가 뭐 오늘은 도저히 뭐 책을 들여볼 생각이 없는 날이다. 그러면 그날은 조금이나 하거나 아예 안 하거나 그만큼을 다음 날에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유연하게 또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또 성공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근데 이 유연함과 꾸준함이 같이 가야 되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태클이 들어와도 야 태클이 들어오니까 오늘은 조금 쉽게 간다. 그러나 난 내일을 본다. 이런 거를 밸런스를 맞추기가 스스로 굉장히 그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우리가 학원을 하잖아요. 네. 이 만약에 엄마표를 해서 아이를 진짜 뭐 몇 년 동안 5년 동안 꾸준하게 뭔가를 하셨다. 엄마표를 진행하셨다. 네. 이런 분이라면은 저는 같이 일하고 싶어요. 학원에 모셔갖고 아니 뭐가 되든 좋으니까 이분은 뭘 해도 한다. 어떤 포지션을 맡겨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이 정도의 꾸준함을 갖춘 사람들은 대단하신 분들이다. 자, 그러면 AR 점수 0점에서 1점대. 만약에 이제 그림책을 읽고 있다라고 한다면 난이도가 어떨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오! 4개. 저는 항상 초반에는 항상 오해해요. 이거는 정말 힘들다 이렇게 보는 게 이때도 비슷해요. 아이가 조금 단어 같은 거나 뭐 일부는 습득을 했다는 사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많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진행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끊임없이 흔들린다. 이 엄마표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아이들이랑 비교하면서 내 아이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 척도로 삼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집에서 지도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서요. 엄청난 불안감을 달고 사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있죠. 그 원서 엄마표로 안 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뭐 학원을 다니든가 일반적인 과정을 밟는 애들이 있죠. 주변에. 그 아이들과 비교를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조금은 괜찮은데 많이 비교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굉장히 힘들죠. 이런 걸 배운다, 저런 걸 배운다, 이런 걸 한다, 저런 걸 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원서를 통해서 공부하는 우리 엄마표 아이는 그런 거는 별로 안 하고 있으니까. 같은 방식으로 하는 아이들 내에서는 비교군이 없는데 네.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하는 아이들의 소리는 많이 들리니까 네, 그러네요. 거기서 강력한 뭐랄까 힘듦, 그거 불안감. 맞아요. 예. 불안감이 나타나요. 그렇죠. 이 부분이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이 조금 더 뭐 발전이 나이가 조금 더 많아지고 발전을 한다고 치면은 그때부터 더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 스스로도 뭐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거 마음 다스리는 이 어머님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굉장히 쉽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 패턴을 보면은 이제 엄마표로 좀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 부모님이나 어머님이랑 좀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 좀 여유가 있으세요. 확실히 그걸 느껴요. 여유가 있고 지금 당장 조그만 거가 좀 잘못되더라도 그것이 큰 그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보고 이 말씀을 드리면 잘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좀 여유가 그나마 좀 있으시구나. 그래서 여유가 좀 필요한구나.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이제 읽기 독립을 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목청이 좋아야 돼요. 부모님이 목의 이 내구성이 뛰어나야 돼요. 이거는 좀 이제 이 목이 좀 약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이제 많이 읽어주시면 이제 목이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좀 튼튼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 난이도를 이제 별 3개를 드렸는데
그게 저는 약간 이상적인 걸 좀 본 거예요. 이제 보드북에서 책이랑 좀 긍정적인 마음이 생겼어. 그럼 그걸 토대로 이제 가져갈 수 있다. 남원장님도 그러셨잖아요. 약간 더 쉬워질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난이도를 맞춰놨어요. 만약에 보드북 단계에서 아이가 약간 책이랑 거부감이 들고 약간 공부라는 많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은 이제 픽처북 단계에서는 굉장히 더 어려워질 수 있죠. 굉장히 난이도가 급상승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긍정적인 마음이 없는데 이제 픽처북에 간다. 그러면 아이 입장에는 더 힘들고 고생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일정 부분 이제 책 읽는 습관이라든가 책이랑 같이 읽는 뭐 읽는다기보다는 약간 뭐 구경도 하고 조금씩 읽기도 하고 읽는 거 같이 보기도 하고 이런 단계인데 그나마 그 과정에 대한 익숙함이라든가 약간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면 진행하기가 조금 수월하죠. 저는 이제 엄마표 영어는 이제 약간은 이런 능력도 중요하다 보는데 생활 관리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영어를 떠나서 생활 전체를 관리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 스케줄 관리. 이게 항상 이게 우리 삶을 살다 보면은 뭔가 외부에서 오거든요. 뭐가 오냐면은 야 오늘 저기 조카 저기 생일이야. 올 거야 말 거야. 혹은 자 우리 저기 휴가철이니까 어디 놀러 가야 돼. 이런 게 있던가 뭐 항상 이슈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 시간을 확보하는 이 관리력, 운용의 능력이 필요해요. 이게 복병이다. 저는 봐요. 이거를 관리를 못하면은 꾸준함을 가져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 능력치도 상당히 이제 높다. 다음은 AR 1점대에서 3점대 얼리 리더스 책을 읽고 있다 라고 한다면 난이도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오. 저는 2개. 저는 이때까지는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 아직 이게 지금 여물지가 않았어요. 아이들이 이 완숙의 단계가 아니에요. 스스로 굴러가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 신경 쓸 게 많아요. 특히 이 단계 때는 정보 검색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의 반응을 읽어갖고 아이한테 적합한 인풋의 종류를 비율을 정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청독이 있고 묵독이 있고 낭독이 있고 이거를 아이 성향을 읽은 다음에 반응을 읽은 다음에 이걸 다 조절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방법이 여러 개니까 손이 많이 간다 이거야. 신경 쓸 게 많아요. 이 다양한 이제 이 자극들을 골고루 줘야 되는데 적재적소에 요거를 읽은 다음에 반응형으로 조율하면서 줘야 된다. 그리고 이때 이제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의 폭이 넓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검색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 검색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품이 많이 든다. 굉장한 부지런함을 요구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여전히 5. 저는 방심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단계가 여러 가지인데 2단계가 그나마 난이도가 제일 낮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아이가 1점대부터 3점대의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이 좀 따뜻해져요. 오, 야 진짜 영어를 이제 배우나 봐. 이거 이런 책을 읽네. 그리고 이때 구간이 약간 좀 발달이 좀 빠른 편이에요. 지금 1년 지났는데 뭐 AR 지수 1 이상 늘었어. 1 정도 늘었어. 이거를 아이한테 얘기를 안 해줘도 아이는 굉장히 느껴요. 그래서 아이도 신나요. 아이도 막 책을 스스로 읽고 있는 게 이게 막 되게 좋은 건가 보다 하는 게 막 느껴져 오잖아요. 부모님한테. 그런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작동이 된다 그러면 좀 수월하죠. 그래서 이거 진짜 좀 잘 되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가능성이 높은 단계가 이제 AR 지수 1점에서 8점. 그래서 저는 비교적 난이도가 낮다. 근데 이것도 아까랑 말씀드린 건 비슷하게 전 단계에서 이제 아이가 책이랑 친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 꾸역꾸역 진짜 꾸역꾸역 해왔다. 그러면 여기서도 뭐 난이도는 극강의 난이도를 가지게 되죠. 그러면 다음은 AR 3점대에서 5점대입니다. 만약에 챕터북을 읽고 있다면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4개. 이때는 저는 상당 부분이 저절로 굴러간다. 왜냐면은 읽을 수 있는 책의 폭이 넓어졌어요. 그리고 요 정도 단계 이러면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의사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한 공급, 정보 검색력은 필요해요. 그것만 해주면은 이게 묵독이 가능한 단계거든요. 혼자 읽는 게.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읽을 수 있다. 상당수의 책을.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용이하다. 믿음력은 상당히 요구되는 게 떨어져요. 왜냐면은 이미 가시적인 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책을 읽고 이해한다는 거를 지금 부모님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충족이 됐다.
실현이 됐다. 그리고 아이의 이 반응을 비언어적인 신호를 읽는 능력은 덜 필요해요. 왜냐면 이때 정도 되면은 대체로 부모님이랑 소통이 잘 되는 때거든요. 사춘기 전이고 이 소통이 비언어적인 거로만 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 단계예요. 그래서 공감 능력 및 이 비언어적 신호 캐치 능력은 전보다 덜 요구가 된다. 그리고 이제 시리즈를 한번 찾으면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시리즈 안에. 그래서 한동안은 좀 지켜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발굴은 계속 하긴 해야 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전보다 용이하다. 저는 이제 4개를 가져가는데요. 여기서는 좀 어려운 점이 저는 보는 게 이전 단계처럼 AR 지수가 늘질 않아요. 일반적으로 AR 지수 느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책도 좀 더 많이 읽어줘야 되는 단계가 지금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AR 지수라는 것을 살펴보면은 뭐 숫자가 좀 낮을 때 뭐 0, 1, 2 정도는 좀 빨라요. 이제 원어민 아이들이 발전하는 걸 봐도 지금 3점대, 4점대, 5점대가 되면 그때부터 많은 아이들이 발전을 그 학년 지수에 따라서 발전을 못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원어가를 쓰지 않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발전이 느리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 발전이 느린 걸 보고 이게 뭔가 이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고 그만큼 좀 마음이 급해지고 좀 약간은 실망하게 되고 그런 것이 있고 그것이 이제 아이한테도 이전되고 아이 스스로도 발전 속도가 좀 늦다 보니까 이거를 답답해하고 어려워하고 약간 책이랑 멀어지는 그런 이유를 찾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나 좀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투입량은 이전보다는 뭐 책 읽는 양은 더 많아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AR 4점대에서 7점대인 영 어덜트 책을 읽고 있다. 난이도 한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3. 5개. 저는 이제 이 전 단계보다 좀 난이도 오른 게 요때 소통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일단은 이 정도 되면은 사춘기라 보면 되거든요. 영 어더트 책을 읽고 좀 잘 읽고 인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이제 소화할 만한 나이는 사춘기 정도에 접어들었다 보면 되는데 이때는 아이를 상대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 굉장히 많은 참을성을 요구합니다. 아이가 약간 가시가 돋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졌다 전보다. 그리고 이맘때쯤 되면은 흔히 말하는 입시 영어라는 학원 체제로 배워야 된다라는 그 프레임이 아마 주변에서 항상 들릴 거예요. 입시 영어 할 때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원서 읽는 거 이거는 끝나서 지금 할 때가 아니야. 어렸을 때 저기 꼬마들이나 하는 거지. 예? 이런 프레임을 자꾸 이제 접하게 될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또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보다 좀 올라갔다. 난이도가. 저도 상당히 동감하는 바고요. 한 중학생 정도 이제 뭐 중학교 1학년 정도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진짜 많이 들어오죠. 아니 무슨 야 중학생인데 무슨 원서를 읽고 있어. 단어 외우고 문법하고 다 해야지. 이런 얘기가 뭐 대부분일 테니까 그거를 견뎌내기가 쉽지가 않고 아이도 막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엄마표로 계속 지속하기가 그런 부분에서 어렵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난이도가 왜 이렇게 극강처럼 제일 높다고 지금 판단을 하는데 이게 사춘기에 들어가게 되면 책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쑥 떨어져요. 다른 관심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까지 읽었던 책들이 덜 재밌어지고 막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읽었던 게 뭐 말하자면 뭐 Warriors 뭐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제 미스매치가 어떻게 나냐면 지금 여태까지는 자기가 좋아했던 책들이 별 재미없어져. 그러면 지금 그 단계에 맞춰서 좀 재밌는 책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많은 부분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소위 말하는 권장도서라든가 뭐 공부에 도움되는 그런 책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약간 보면 어떻게 보면 일탈이라든가 뭐 비행이라든가 이런 책들을 좋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이걸 아이가 읽으면 이게 좋을까? 그런 책들에 관심을 사실 가요. 그래서 저는 뭐 아이가 사피엔스 같은 권장 도서 같은 거 뭐 그런 류의 뭐 저희가 지도하는 책들을 좋아한다 그러면 읽으면 좋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좀 약간 위험한 책 아니야? 이거 애들 읽어도 돼? 이런 책들을 사실 읽게 하는 게 맞다. 그래야지 꾸준히 책을 읽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책에 대한 관심은 나이대가 있기 때문에 떨어져서 지금까지 읽었던 양만큼은 못 읽어요. 뭐 바쁘기도 하고
학교 생활이. 그래서 난이도가 좀 가장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표. 말씀하신 게 상당히 공감이 가는 게 이 부모님들이 이제 책을 권해드리는데 약간은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은 약간 일탈 이런 거거든요. 뭔가 일탈스러운 게 있어야 돼. 이런 게 있는 거를 좀 한번 읽어보라 이렇게 권유하시기가 내가 이거 이런 거 권유해도 돼?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쉽지 않겠다. 예. 예전보다 이 전 단계보다 더 이 소통 능력이 비언어적 신호를 잘 읽어야 된다. 왜냐면은 애들이 말하는 게 마음이랑 많이 다르거든요. 2단계 애들이. 그래서 그게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지? 엄마표 영어를 뭐 아이한테 이렇게 책도 이렇게 해주고 하는 거를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하면 될까? 뭐랄까요? 엄마표 영어의 끝 이거를 어떤 현상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그걸 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정도로 생각해요. 엄마표 영어는 챕터북 단계에서는 끝났다. 굳이 말하면은 그 다음부터 뭐냐? 지적인 동반자 모드다. 엄마가 아니라 이 영 어더트 북부터는 엄마로 접근하면 힘들다. 약간 지적인 동반자. 우리는 같이 책을 통해서 세상을 접하는 동반자야. 이 지적인 세계에 한해서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엄마니까 약간은 교육적인 내용을 담은 뭐 이런 거 약간은 아이가 느끼기에는 이거 유치해 어렸을 때나 읽었던 거야 이런 책을 제시할 수가 거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약간 지적인 동반자 단계다. 지적인 동반자 단계는 평생 간다 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저는 이제 할 수 있다면은 아이가 성인이 돼서도 같이 책 돌려보고 이런 거 좀 하고 싶거든요. 그 영 어덜트부터는 엄마표가 아니라 지적인 동반자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구도로 가면은 평생 그냥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저기 영화는 아이들이 성인 돼도 같이 보잖아요. 재밌는 영화 나왔다면 같이 보러 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책은 왜 그렇게 못하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엄마표의 단계별 요구 능력과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엄마표를 하실 텐데 본인들이 이제 직접 하시면서 이런 능력은 정말 필요하더라 라는 거 좀 노하우나 팁 같은 거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은 서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